자, 다사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또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Today is 2024 July 4th Thursday. 자, 오늘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자, 괴여 만리장성.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괴라는 것은요, 무너질게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흑토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무너질게. 자, 이 삼수변에 계집년을 쓰면 너라는 뜻입니다. 너여. 예, 너, 유,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리장성. 자, 만자는 알죠? 1만 만자. 네. 1만 만자에다, 마을리자. 여기서 마을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의 그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심리하면 4kg를 심리라고 오리하면 2kg를 오리라 합니다. 만리, 장성, 긴 장자에다 성곽, 성자를 써가지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의 만리장성을 너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너희들의 그 만리장성을 너희들이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송나라의 역사를 적은 송서에 그 단도제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닭달나무 단자입니다. 이게. 당군 할아버지 할 때 이 단자를 씁니다. 당군 할 때. 자, 이 단도제라는 아주 충신이 있었고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단도제. 자, 이 단도제가 있어가지고 단도제 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아주 훌륭한 장수이고 또 충신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그런 송나라의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장수였고 인물이었습니다. 자, 송나라에 그 당시에 그 송나라가 중국의 남쪽을 지배했고 북쪽은 위나라가 북이 그러니까 그때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위나라가 있었고 위나라가 있었고 남쪽은 송나라가 이게 바로 이제 남북조 시대라는 거야. 남북조 시대 중국에. 자, 근데 이제 위나라가 송나라를 가끔씩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도제로 이 장수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송나라의 임금이 몸이 좀 아팠다 그럽니다. 몸이 좀 아팠는데 좀 몸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단도제를 불렀다 그럽니다. 단도제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럽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지금 북방에 있는 그 위나라가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보는데 좀 나라를 지켜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송나라 왕이 좀 몸 상태가 좋아졌다가 다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 신하들이 그 단도제를 미워하고 단도제를 아무래도 없애야겠다. 왜? 단도제는 상당히 아주 뛰어난 장수였고 또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혹시나 역적무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단도제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야, 임금님이 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단도제가 임금님을 부르니까
단도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냥 그 무장을 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냥 갔는데 거기서 그냥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단도제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역적 모의를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고 그 당시에 그 단도제의 그 아들이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명의 아들까지 다 죽여요. 11명의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아들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단도제의 그 휘하에 있는 아주 장수들까지 또 다 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이 단도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야, 너희들이 괴여 만리장성, 너희들이 만리장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구나,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면서 자기가 너무도 억울했죠. 자기는 정말 역적 모의를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역적 모의를 했다고 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단도제의 그 11명의 아들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휘하에 있는 장수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나라는 단도제가 죽었다 그러니까 쾌제를 부른 거예요. 야, 단도제가 죽으면 이 송나라는 스스로 망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위나라가 계속 송나라를 계속 침범을 했습니다. 침범할 때마다 단도제가 사라진 송나라는요, 마치 그 이순신 장군이 없었던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임진왜란 때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었죠. 예. 그와 같이 이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 송나라는요, 나중에 그 몽골에 의해서 결국은 송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단도제가 죽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만리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구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백전백승이었지만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겼고, 또 어떤 학자들은 45번을 싸워가지고 38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백전백승이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전공을 세운 그 장군이었지만 모함을 받아가지고 즉 이순신이 그 왕명을 어겼다, 즉 때 임금님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은 압송됐죠. 압송돼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 당시 그 충신이었던 정탁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은 모든 일본인 왜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고 또 백성들이 가장 신임하는 장군인데 설령 조금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이것은 그는 나라를 지키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데 결코 죽인다면 나라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백의종군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의종군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때 죽였으면 단도제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만리장성을 스스로 허무는구나, 그렇게 나라가 망할 뻔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해군이 원균이 해군을 맡았는데 결국은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그에게 삼도수군 통제사 직위를 주면서 다시 한번 싸워봐라. 근데 결국은 어때요? 명량해전에서 왜적을 물리쳤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라가 망할 때는요, 남에 의해서 망하기보다는 반드시 스스로 망할 짓을 한다 그럽니다. 망할 짓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남이 다른 나라가 그를 물리친다는다. 어제 얘기했죠, 선생님이. 저기 백제가 멸망한 것은 결국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기보다는 스스로 멸망한 겁니다. 의자왕이 그냥 한마디로 너무도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는 상태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결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신들도 막 죽였거든요. 충신들 죽이고 임금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나라가 망할 때는 스스로 망할 짓을 먼저 한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도 이 단도제를 사람들이 모함해서 죽이는 바람에 결국은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괴여 만리장성. 자, 너희들이 스스로 만리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구나.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면서 결국은 단도제는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괴여 만리장성. 너희들이 스스로 만리장성을 스스로 허무는구나. 한마디로 망할 짓을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망할 짓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